선생님, 어제는 한숨도 못 잤어요. 진료실에 앉자마자 한숨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74세 여성 환자였어요. 체구는 작고 말랐지만 늘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시던 분이었죠. 그날따라 눈가가 유난히 붉더군요. 요즘은 밤이 무섭습니다. 불 끄면 눈이 더 말똥말똥해지고 하루하루 쌓인 피로는 누워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몸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왜 잠은 더 멀어지는 걸까요? 그 말씀에 제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더니 환자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이셨어요. 수면제는 끊고 싶어요. 근데 안 먹으면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날 밝아요. 이러다가 진짜 몸이 먼저 무너질까봐 겁이 나요. 그 두려움 정말 잘 압니다. 불면이라는 건 그 자체로 육체적인 피로를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마음을 갉아먹는 고독감이거든요. 다들 자고 있는 밤에 혼자 깨어 있다는 감각, 몸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면은 그저 잠을 못 자는 병이 아닙니다. 마음이 잠들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겪는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 일상의 리듬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 쌓이고 눌린 감정의 무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해지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서 몸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 불안한 감정, 정서적인 고립이 반복되면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밤이 되어도 몸은 계속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불면증은 그냥 나이 드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불면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활 전반이 나에게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특히 잠을 잘 못 자는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성불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기억력 저하, 우울감, 낙상 위험, 면역력 저하 등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잠들기 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은 바로 몸의 특정 부위를 10초간 누르거나 집중해서 감각을 깨우는 수면 전 루틴입니다. 이건 수면제나 명상 음악 없이도 뇌에 이제 잠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조금 뒤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불면을 유발하는 3가지 가장 흔한 습관부터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수면의 문이 조용히 열리게 되거든요. 그냥 늙어서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선생님, 잠이 안 오는 게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 같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불면증은 분명히 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이 탓만 해서 넘어가면 정말 필요한 조치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노년기 불면을 유발하는 잘못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부터 정리해야
몸도 마음도 다시 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두는 습관입니다. 요즘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드라마를 많이 보시지요. 하지만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우리 몸의 졸린 시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 불리는 만큼 이 호르몬이 나와야 잠이 깊어지고 밤새 뒤척임 없이 안정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TV를 켠 채로 잠들거나 누운 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그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 몸이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두 번째, 잠들기 전까지 생각을 멈추지 않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 자기 전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밀려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심지어 젊었을 적 못다 한 후회까지 하나둘 떠오르면 몸은 침대에 있지만 마음은 전혀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을 끊는 대신 생각을 지나가게 하세요.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을 그저 지켜보듯 그 걱정도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수면 리듬이 매일 달라지는 생활 패턴입니다. 낮잠을 들쑥날쑥 자거나 밤마다 잠드는 시간이 10시였다가 1시였다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 몸은 리듬을 잡지 못하고 자꾸 불안해합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10분에서 20분 사이의 짧은 휴식 정도는 괜찮지만 1시간 이상 늘어지면 밤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생활 리듬을 스스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몸에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낮잠은 오후 2시 이전 20분 이내로 제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리해드리면 노년 불면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TV 등 전자기기의 늦은 사용, 생각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는 습관, 매일 달라지는 수면 시간과 과도한 낮잠. 이 세 가지만 조정하셔도 불면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불면은 병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잠들 준비가 안 된 상태일 뿐입니다. 준비만 다시 갖추면 누구든 다시 밤의 평온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뇌를 잠들게 하는 10초 지압법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수면 유도제는 무섭다고 하시면서도 잠이 안 오면 결국 찾게 된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꼭 드립니다. 혹시 몸이 깨어 있다는 신호를 직접 꺼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보통 잠이라는 게 저절로 찾아오거나 약을 먹어서 억지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 안에는 잠을 부르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걸 살짝만 눌러주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그 스위치를 10초 만에 누르는 수면 지압법과 호흡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자기 전 딱 3분만 투자하시면 수면 제로는 얻을 수 없는 깊고 안정된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압할 부위는 손의 노궁혈입니다. 이 부위는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을 때
손바닥 중앙에 들어가는 움푹한 곳입니다. 여기를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10초간 서서히 눌러줍니다. 1, 2, 3, 10초까지 천천히 누르고 다시 천천히 떼어냅니다. 이 동작을 한 손에 3회씩 반복합니다. 노궁혈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 수천 년 전부터 불면증 치료에 활용된 부위입니다. 이 지압을 하면서 같이 해주면 좋은 것이 복식 호흡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을 다문 채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쉬고 그대로 2초 멈췄다가 입으로 6초간 후 하고 내쉬는 호흡을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내쉴 땐 배가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합니다. 이 복식 호흡은 폐와 심장뿐 아니라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몸 전체를 이완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이 호흡법과 지압을 병행했을 때 수면 유도 시간이 평균 3분 이내로 줄어들고 깊은 수면 상태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이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면 어르신들이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맞습니다. 어려운 약, 비싼 기계보다 오히려 우리 몸이 가진 내면의 이완 장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부작용도 적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압이나 복식 호흡도 처음엔 낯설고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에서 5일, 하루 3분씩만 꾸준히 해보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전 한 가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궁혈 지압과 복식 호흡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순서로 반복하면 몸은 자동적으로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는 생체 신호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면을 다시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박사님,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 소음이 가시질 않아요. 낮에 들은 말, 옛날 기억, 자식 일, 심지어 라디오에서 들은 뉴스까지 전부 동시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귀는 조용한데 머리가 시끄럽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음 때문에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소리를 조용히 할 줄 몰라서 잠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몸과 뇌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청각자극법, 즉 귀로 듣는 수면 유도 훈련입니다. 우리 몸은 귀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빗소리, 바람소리, 작은 파도 소리, 심지어 일정한 심장박동 같은 리듬은 우리 뇌의 각성을 낮추고 이완 상태로 전환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자연의 소리를 담은 화이트 노이즈나 핑크 노이즈라는 음원을 수면 유도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핑크 노이즈는 낮은 주파수에서 부드럽게 깔리는 자연의 배경음과 유사해 노년층에게 훨씬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진료실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조용히 자는 게 좋지 않나요? 왜 일부러 소리를 들어야 해요? 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조용한 상태가 오히려 뇌의 긴장을 풀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벽시계 초침 소리나
이웃집 작은 말소리, 엘리베이터 오르는 소음 등 우리가 의식하지 않던 소리들이 밤에는 더 또렷하게 들리게 되고 이게 불면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오히려 일정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배경으로 깔아주면 귀가 안정되고 뇌도 서서히 긴장을 풀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수면 유도 자연소리 앱을 설치합니다. 빗소리, 숲속 바람, 모닥불 타는 소리 등을 선택합니다. 이어폰 대신 작은 스피커나 베개 옆 미니 스피커를 이용해 아주 낮은 볼륨으로 틀어 놓습니다. 이때 소리는 말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더라도 3일에서 7일만 지나면 귀와 뇌가 이 소리를 수면 신호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소리로 같은 시간에 잠드는 루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은 뇌에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는 강력한 조건반사로 작용하고 스스로 수면을 유도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복식 호흡이나 지압을 함께 하시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소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드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쓰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여는 신호를 잊고 살아온 것뿐입니다. 이제부터 귀를 통해 그 문을 열어보세요. 다음으로는 잠이 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새벽에 자꾸 깨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매일 새벽 3시에 깨요. 화장실 다녀오고 누워도 이제는 다시 잠이 안 와요. 결국 누워서 뒤척이다가 그냥 날이 밝습니다.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아예 잠이 안 오는 것보다 한두 시간 자다가 깨는 게 더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실제로 60대 이후의 불면 유형은 인면장애보다 수면 유지장애가 더 흔합니다. 즉, 처음엔 잠이 들지만 중간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수면 주기의 약화와 생활 리듬의 흔들림입니다. 젊을 때는 깊은 잠, 얕은 잠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밤새 완성된 수면 사이클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깊은 수면이 얕아지고 뇌가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게 되어 새벽에 쉽게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또 하나, 심리적 각성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이 조용하지 못하면 뇌는 충분히 이완되지 못하고 잠들어도 얕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새벽에 작은 소음이나 생리적 자극, 화장실, 배고픔 등에 바로 깨어나게 되지요. 이런 분들께 저는 다음의 2가지를 반드시 권합니다. 첫째,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드는 루틴 만들기.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면 뇌는 즉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아, 아직 3시네? 4시간밖에 못 잤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냐? 이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불안이 몸을 다시 깨웁니다. 대신 다시 잠들기 위한 고정 루틴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눈을 감은 채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양눈 위에 살짝 얹고 30초 복식 호흡을 5회 반복. 잠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문장 반복. 이 3가지 루틴을 새벽에 깰 때마다 반복해 보세요. 중요한 건 다시 잠들기 위해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안정된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다시 수면으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둘째, 새벽 각성 줄이는 저녁 루틴 만들기. 낮 동안의 리듬이 새벽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가능한 자극을 줄이세요. 뉴스 시청 X, 스마트폰 사용 X, 카페인, 알코올 섭취 X. 대신 미지근한 물로 발 담그기, 10분 독서, 조용한 음악 듣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고정 루틴으로 만들면 새벽에 깨는 빈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새벽 각성을 경험한 날은 자책하지 마세요. 수면은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한 주, 한 달의 리듬을 보며 다듬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루 이틀 깨는 건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날의 생활을 되짚어보고 오늘 밤을 위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태도입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이완과 긴장을 반복하다 보면 다시 깊은 잠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절대 피해야 할 음식 3가지와 오히려 도움되는 음식 2가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자고 싶다면 먹는 것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박사님, 잠자기 전 뭔가 좀 출출해서 과일 한 조각 먹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뒤척였어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수면을 위해 음악, 조명, 침구는 신경 쓰면서도 음식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잠들기 전 먹은 음식이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수면을 방해하거나 수면을 도와주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잠들기 전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과일, 특히 바나나, 포도, 수박 같은 당분 많은 과일.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일 속 과당은 간에서 빠르게 대사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나 포도, 수박처럼 당도 높은 과일은 잠자기 1시간 전 섭취 시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은 되도록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고 취침 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숨어있는 카페인, 초콜릿, 홍삼, 두통약, 심지어 일부 감기약. 커피는 오후에 안 마셔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홍삼이나 감기약은 무심코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제품에도 의외로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홍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오히려 심장 박동을 올리고 잠을 방해할 수 있고 일부 진통제에도 두통 완화를 위해 카페인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복용 시간과 성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취침 4시간 전부터는 모든 카페인 계열 섭취를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밤늦게 먹는 라면, 국물류. 라면이나 짭조름한 국물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자기 전 체내 수분 밸런스를 깨뜨립니다. 몸은 이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저장하려 하거나 반대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죠. 결국 수면 중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자주 깨게 됩니다. 소화도 오래 걸려 위장에 부담을 주고 자율신경계의 이완을 방해하므로 저녁 식사는 최소한 취침 3시간 전에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따뜻한 우유 또는 두유 한 컵. 우유 속 트립토판과 칼슘은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줍니다. 단, 차가운 상태보다는 미지근하게 데워 마시는 것이 위장과 뇌를 동시에 이완시켜줍니다. 속이 약하신 분은 두유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당분이 적은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세요. 2. 삶은 달걀 1개 또는 아몬드 5알. 공복감 때문에 잠이 안 올 경우 소량의 단백질 섭취는 혈당이 안정과 수면 유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셀레늄, 아몬드에는 마그네슘과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어 몸의 전반적인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고 가볍게 속을 채워주는 정도만 유지하세요. 이렇게 뭘 피하고 뭘 먹을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 두시면 몸이 저절로 잠드는 방향으로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식습관은 습관입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일주일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음식으로 조절해 보시면 깊고 부드러운 수면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몸이 스스로 보여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면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의 루틴으로 엮는 수면 스크립트 만들기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면 스크립트란 매일 밤 내 몸이 잠들기 위해 따라가는 행동의 순서입니다. 이 루틴이 있는 사람은 약 없이도 잠드는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잠드는 연습, 수면 스크립트로 완성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꼭 여쭙는 말이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불 끄고 누워요. 그러고는 생각이 많아지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패턴을 따라 작동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서가 매일 달라지고 자기 전 준비가 아무것도 없다면 몸은 혼란에 빠지고 이제 잠들어야겠다는 신호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면을 위한 7단계 스크립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순서를 매일 반복하면 몸은 서서히 이 신호를 학습하고 수면에 들어가는 문턱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매일 밤 수면 스크립트 7단계. 1. 수면 2시간 전부터 밝은 조명 줄이기. 형광등 대신 스탠드 등 따뜻한 색의 간접 조명을 켜세요. 이 신호 하나로 몸의 멜라토닌 분비가 달라집니다. 2. 스마트폰, 뉴스, 자극적인 콘텐츠 멈추기. 자극은 뇌를 깨웁니다. 감정적인 뉴스나 소셜미디어는 감정을 들썩이게 하죠. 이 시점부터는 내려놓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3. 따뜻한 물로 손발 씻기 또는 족욕. 온수에 5분간 손이나 발을 담그면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며 몸이 이완됩니다. 수면에 필요한 체온 저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4. 노궁혈 지압 10초 복식호흡 3회. 앞서 설명드린 손바닥 중앙의 노궁혈을 한 손당 10초씩 3번 눌러주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복식호흡을 3회 반복하세요. 이 단계만으로도 뇌파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이완 상태로 전환됩니다. 5. 수면 유도 소리 핑크 노이즈, 빗소리 등 켜기. 너무 조용한 방보다는 작은 소리가 흐르는 것이 안정에 도움됩니다. 귓가의 작은 파도 소리, 숲속의 바람, 빗소리 등을 아주 낮은 볼륨으로 배경처럼 깔아주세요.
6. 짧은 문장 반복하기. 이제 괜찮아.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짧은 한 문장을 반복하세요. 이제 괜찮아. 나는 쉬어도 된다. 이런 문장을 조용히 속으로 몇 차례 되뇌이면 뇌는 감정의 폭풍에서 벗어나 평온의 리듬을 찾게 됩니다. 7. 다시 잠들기 위한 루틴도 미리 정해두기. 혹시 새벽에 깼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다시 잠드는 루틴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눈 감은 채 손등 쓰다듬기, 복식 호흡 5회, 노궁혈 살짝 눌러주기 등 3분 이내로 끝나는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이 7가지 스크립트는 마치 수면 유도제 없는 처방전입니다. 처음엔 기억하기 어려워도 종이에 적어 머리맡에 두시고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루틴을 하며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아니라 그저 이 순서대로 해보자. 는 편안한 마음으로 반복하신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잠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준비를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긴 밤에 조용히 스며들어 평온한 잠의 입구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저만의 수면 루틴을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한 아침 만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연이었습니다.